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그 명칭 그대로 경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가 심한 애정과 분노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 것이고요. 원래 성격 장애 중에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전문 용어로는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 이것이 서로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신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증과 정신증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정신증과 신경증을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신증과 신경증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간다면 신경증은 마음속의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의 어떤 정서 불안정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정신증은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어떤 사건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장애나 심리장애가 오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정서가 심히 불안정하고 충동성이 강한 그런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여러 가지로 특이한 행동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분노 조절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볼 때 굉장히 이상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 교제도 아주 빠르게 다가가고 금방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분노의 관계로 또 애정 상실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이렇게 친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때로는 자살 위협을 하고 또 자살 행동도 거침없이 행하고 그다음에 그 자살 행동과 더불어 분노하고 자해 행동까지 일삼아서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시키는 그런 성격 장애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성격 장애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상당히 충동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동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또한 그 행동들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동도 거침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물질적인 낭비를 아주 심하게 하고요. 또 물질의 중독 행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그런 남녀 관계, 성관계 같은 것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고 또 섭식 장애를 통해서 폭식을 한다든지 또 강하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다든지 이런 그 불안정한 충동적 행동이 계속되는 장애입니다. 이러한 그 경계선 성격 장애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도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시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난폭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무모한 이런 운전 이런 것들도 보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종종 드러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원인이 되냐? 어릴 적에 이 고착된 그 불안정한 마음, 또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처로운 마음, 또 외롭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기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는 늘 공허합니다. 만성적인 이 공허한 감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물질 낭비나 또 이성 교제를 아주 남발하는 경향들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어릴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착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애착을 받지 못해서 버려진 경험을 갖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경험, 우리가 트라우마
또는 외상 경험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나 지인들로부터 굉장한 그 언어 폭력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했을 때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4-5가지가 해당이 되면 일단 경계선 성격 장애로 일단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치료에 바로 개입을 하는 치료가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경계선 성격 장애 심리 치료는 개인적 심리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역동 치료라고 해서 자기의 자아가 또는 자존심을 강화시키는 이런 그 심리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고, 약물 치료할 때는 입원 치료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 심리 치료라는 게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심리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실된 그런 마음들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우선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좀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 중에 18살 이전에 부모를 상실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서이라든지 또 사별을 해서 상실한 경우에 그 허무한 공허감이 정서적 불안정을 불러와서 본인의 심한 정서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그런 성격 장애이고, 또한 자살 행동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자해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성교제 중에 상대방 이성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또 그것이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자기와 친했던 이성들도 금방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만성적인 외로움에 시달리고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심리 장애가 바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격 장애가 보인다면 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정서 경험, 또 불안정성, 그리고 심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인다고 하면 지인들이나 옆에서 빠르게 개인 심리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아마 치료의 효과가 증진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